마키아벨리가 모든 남성보다 먼저 깨달았던 보이지 않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듣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느껴지는 불편함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칼 융은 남성이 간과하는 길을 지적했습니다. 여성성은 무의식에 거주하는 아니마라는 원리를 통해 작동하며 남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바로 그 이미지를 남성에게 투사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이 운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미지에 불을 붙입니다. 여성성은 본질적으로 남자가 숨기려 하는 진실, 즉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외부의 확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자는 사실 남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성의 게임은 약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남자는 비난할 필요를 버립니다.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으며 일반화하지 않고 그저 이해합니다. 명석함에는 원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남자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집니다. 그는 여성의 본성 안에 위장된 힘을 보고 자신의 임무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같은 들판의 힘입니다. 혼란은 중심축을 시험합니다. 중심축은 혼란을 담아내고 그 충돌에서 존중이 태어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문맥에서 진실을 견딘다는 것은 여성성이 항상 환상을 통해 작동할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상은 그녀의 생존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상징으로 움직입니다. 남자는 의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무대를 지배합니다. 그는 중심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녀의 힘은 변장입니다. 그의 힘은 통찰력입니다. 그녀는 형태를 바꿉니다. 그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영향력을 측정합니다. 그는 변함없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회복됩니다. 남자의 힘은 여성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머무는 데 있습니다. 비결은 게임이 반응하도록 도발할 때조차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불편하게 만드는 침묵, 드러내는 침묵, 무게감 있는 존재감입니다. 남자가 연극에 관여하지 않으면 연극은 기능을 잃습니다. 감정적 정의를 찾기를 멈추면 철학적 명석함을 얻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게 되면 존경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본능을 초월하는 순간 자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욕망, 질투, 인정 욕구가 그저 그를 이용하려는 종의 의지가 반사된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때 그는 분리되고 그 분리에서 지배력이 태어납니다. 감정 게임에서 분리되었지만 현재에 머무르는 남자는 모든 것이 회전하는 고정점이 됩니다. 여성성이 그런 남자를 만나면 행동을 바꿉니다. 그녀의 본능은 더 이상 조작이 불가능함을 인식합니다. 게임으로 사는 여자는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상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사실 구원을 요청하는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명확성이라는 약속에 넘어간 남자는 눈을 뜨는 순간 오히려 장님이 됩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관찰하는 남자는 가장 거대한 거울이 되고, 앞서 말했듯이 거울은 환상으로 사는 자에게 공포입니다. 그녀는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에게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바로 거기서 사랑받을 필요로부터 해방된 자를 조작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에서 태어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마지막 지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가장 지속적인 힘은 강요할 필요가 없는 힘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남자는 누구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힘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에 조용합니다. 그의 존재는 공표할 필요가 없기에 질서입니다. 그의 시선은
승인을 구하지 않기에 명령입니다. 노력 없이 주변 세상을 재배열하는 것은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여성의 게임에서 깨끗하게 남은 남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권자입니다. 본능을 이해하고 변장을 존중하며 연극을 관찰하지만 무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성의 더러운 비밀이 사실 사랑으로 위장한 권력욕이라는 자연 자체의 더러운 비밀이 반사된 것일 뿐임을 압니다. 이제 그는 겉모습과 본질, 게임과 지배, 양쪽 측면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힘은 비밀을 해독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비밀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조작 앞에서 침묵을 지배하는 남자, 반응하지 않고 환상을 관찰하는 남자, 세상이 시험할 때도 온전하게 남는 남자, 그 남자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의 변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침묵이 무거워질 때 숲은 고개를 숙입니다. 게임을 이해한 남자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투영된 허상이며 그가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힘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직접적이고 조용합니다. 남자가 감정적 정의를 찾을 때 여자는 남자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영향력이란 밀도, 리듬, 그리고 자기 통제입니다. 영향력은 당신의 존재가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호흡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서브텍스트가 모든 것을 말할 때 텍스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의 서브텍스트는 감정의 위계질서를 읽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로맨스를 깨뜨리지만 현실을 비추는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남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성성은 중심을 잡고 버티는 자를 존중합니다. 남자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여성성은 포획되지 않고 저항하는 자를 따릅니다. 남자는 확실함을 요구합니다. 여성성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자의 주위를 돕니다. 이 판을 구성하는 반복을 관찰하십시오. 약한 남자는 반응합니다. 평범한 남자는 설명합니다. 강력한 남자는 관찰하며 나머지는 침묵이 해결합니다. 침묵이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내부의 질서에서 우러나온 침묵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경고는 시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자는 결국 이용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침묵을 지배하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의존성을 낳습니다. 침묵을 기반으로 삼으면 지배력을 얻습니다. 전자는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후자는 스스로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전자는 판결을 요청하고 후자는 법정이 됩니다. 이 차이는 감정과 위계 질서를 혼동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인 판을 보는 사람에게는 명백합니다. 현대 남성은 여전히 여성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나 관심 혹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파티장의 열기가 식고 음악이 끝났을 때 끝까지 남는 것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본능적인 전략가인 여성성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가면을 쓰고 작동합니다. 모든 제스처는 방향이며 모든 망설임은 테스트이고 모든 부재는 측정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예술로 승화된 생물학입니다. 세상을 이해한 여성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청중을 잃습니다. 청중을 잃으면 서사를 잃고 서사를 잃으면 사랑을 구걸하게 되며 사랑을 구걸할 때 그는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각도입니다. 쉬운 희망을 앗아가고 오직 구조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무대가 그를 무너지라고 초대할 때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욕망의 광기가 아니라 욕망을 지배하는 평온함입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감정의 약속이 아니라 절박함의 부재입니다. 존중은
아첨으로 꺾을 수 있는 꽃이 아니라 훈련으로 들어올려야 하는 바위입니다. 이것을 거칠다고 하든 차갑다고 하든 구식이라고 하든 진실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자는 고해성사를 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을 찾습니다. 감정의 통역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리듬의 수호자를 찾습니다. 감정적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구조를 찾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불편합니다.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해결됩니다. 의도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보상합니다. 만약 더럽고 은밀한 비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겉모습은 외부의 화장이 아니라 내부의 건축물입니다. 지배하는 외양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힘만이 첫 충격 이후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힘입니다. 나머지는 소음일 뿐이며 소음은 결국 약함의 고백입니다. 선택의 본능. 여성성은 사랑이 아니라 힘을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시험하는 것은 그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축이 가진 무게를 느껴야 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발, 모든 침묵, 모든 애매한 움직임은 소리 없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혼란을 담아낼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가? 이것은 현대적인 의복과 감성적인 대화로 위장했지만 자연 선택이라는 태고적 본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표면은 변했지만 논리는 그대로입니다. 본질적으로 여성성은 자신이 길을 잃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중심을 찾으며 중심이 되지 못하는 남자는 원심력에 의해 튕겨나갑니다. 여성이 존중하는 것은 유창한 연설이 아니라 정서적인 힘입니다. 그녀를 머물게 하는 것은 구차한 설명이 아니라 도발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자신의 맥박을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덕스럽다. 존경을 강요하지 못하는 자는 지배력을 잃는다. 이 문장은 정치가 아니라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테스트는 이것이 증명되는 전장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기분보다 더 강한지, 자신이 변덕을 부려도 남자가 온전하게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본능은 말 속의 안정감이 아니라 행동 속의 안정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비틀거릴 때 그녀는 구조가 없음을 이해하고 구조가 없는 곳에는 존중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생물학적 환상, 즉 종을 지속시키기 위한 자연의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여성의 테스트는 그 자연의 도구입니다. 누가 삶의 의지를 지탱할 감정적 구조를 가졌는지, 누가 그것에 의해 파괴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혼란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발함으로써 그가 녹아내리는지 아니면 버티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며 현대 남성의 실수는 설명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설명은 권위의 죽음입니다. 남자가 변명할 때마다 그는 여성이 요구하지도 않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도발을 고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녀의 본능이 단단함을 찾고 있을 때 그는 순수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순수함은 깨지기 쉽습니다. 단단함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는 남자는 설득하려 애쓰는 것이고 설득하려는 행위는 구걸의 한 형태이며 구걸하는 자는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 이용당하고 존경을 강요하는 자는 복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성의 테스트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누가 이끌고 누가 따를지 정의하는 자연의 조용한 방법입니다. 남자가 반응하는 동안 여자는 측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관찰합니다. 그가 상황을 수습하려 할 때 그녀는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테스트는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움직이지 않고 버틸 때 끝납니다. 그 부동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배력입니다. 폭풍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남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도발이 중심을 잃게 만들려는 초대장임을 이해하고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힘이 탄생합니다. 조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힘의 첫 번째 제스처입니다. 여성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것이며 그 지배력이야말로 그녀의 본능이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랑은 구걸에 불과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맨스에 대해 쓰지 않았지만 인간이라는 극장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습니다. 대주를 관찰하십시오. 그녀의 기분을 고치려 드는 남자는 건너야 할 강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그는 공감한다고 믿으며 그녀의 감정 속에 뛰어들지만 그가 전달하는 것은 취약함입니다. 반면 굽히지 않고 듣는 남자, 변명하지 않고 관찰하는 남자, 절망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응답하는 남자, 그런 남자는 욕망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는 존중을 깨웁니다. 그리고 감정 게임에서 존중은 가장 희귀한 형태의 매력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테스트합니다. 그녀가 도발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 그녀가 그를 불안하게 하려 할 때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힘, 그녀가 설명을 요구할 때 변명하지 않는 힘, 모든 테스트는 거꾸로 된 거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 속에서 남자의 안전함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자연히 그녀에게 프로그래밍한 무언가, 즉 감정적 지배에 대한 상징적인 복종을 느낍니다. 남자가 그녀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아무것도 그를 흔들 수 없이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고정점이 될 때 그때 존중이 탄생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을 약속할 때가 아니라 안정감을 전달할 때 진정한 힘을 느낍니다. 안정감은 힘의 조용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사랑은 생물학적 전쟁의 미학적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모든 미소 뒤에는 본능 간에 보이지 않는 협상이 있습니다. 여성성은 측정하고 남성성은 지탱합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쪽이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팽팽한 거의 의식과도 같은 균형 속에서 게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해한 남자는 이기려 드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충동의 세계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힘입니다. 결국 테스트하는 여자는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습니다. 그녀의 도발에 반응하는 남자는 자신의 자리를 잃습니다. 도발을 관찰하는 남자는 공간을 정복합니다. 차이는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자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후자는 필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은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여성의 힘은 변장에 있고 남성의 실수는 명확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남성은 산소를 찾듯 투명성을 찾습니다. 그는 솔직함이 곧 안전함이고 명확함이 진실로 이어지며 진실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겉모습을 통제하는 자가 인식을 통제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남성은 여전히 순진하게 진실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성성은 명확함의 영토가 아니라 인식의 영토에서 작동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진실인 것보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이라는 그 분야에서 여성은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남자는 본능적인 전략만 있는 곳에서 감정적 정의를 찾으려다 비틀거립니다. 여자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암시하고 애두르고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녀의 침묵은 남자의 말보다 더 많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멈춤은 도구입니다. 시선은 벡터입니다. 모든 제스처,
모든 작은 왜곡, 모든 목소리 톤은 상징적 권력의 도구입니다. 여자가 변장의 기술을 지배하는 이유는 변장이 감정적 생존의 자연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성은 환경이 자신을 조작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환경을 조작하는 법을 본능과 문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서 논리를 찾는 남자는 출구 없는 미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가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지도는 바뀝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환상임을 잊어버린 환상이다. 환상의 게임에서 절대적인 명확함을 찾는 남자는 패배할 운명입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설계된 분야에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가 북쪽을 찾듯 진실을 찾는 동안 여성성은 이미 북쪽을 안개로 바꿔버렸습니다. 실수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소통이 이성적 정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남자의 기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랑, 욕망, 영향력은 이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힘은 연극적이고 남성의 순진함은 그 연극을 관람하는 입장료입니다. 여자는 대본과 무대와 리듬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가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참여하려 할 때 그는 자기 이야기의 조연으로 전락합니다. 이 게임은 투명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여자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연기합니다. 무의식적이고 문자 그대로인 남자는 그 연기를 거짓된 진심으로 혼동합니다. 하지만 변장은 거짓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변장하는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력이 선택지가 아닌 세상에서 자연이 여성에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친 방식입니다. 조작은 세련된 형태의 방어입니다. 심리게임은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전략인 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고백을 구할 때 여자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남자가 명확함을 요구할 때 여자는 그 영향력을 계산합니다. 겉모습은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의 역장입니다. 그는 베일 뒤에 숨겨진 지능을 보지 못하고 분노로 반응하며 모든 분노는 결국 무력함의 고백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변장이 통치의 한 형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겉모습을 지배하는 자가 리듬을 지배하며 여자는 첫눈에 그 리듬을 지배합니다. 그녀는 과도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치를 잃고 숨겨진 것은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핍은 영향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이해하는 여자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설명을 구하는 남자는 뻔한 존재가 됩니다. 변장은 속임수가 아니라 모호함의 지배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할 필요 없이 상대가 느끼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반면 남자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감정을 말하고 겉모습을 확인해주고 정의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성성은 정의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여자에게 명확함을 요구하는 남자는 자신이 여전히 통제의 논리에 갇혀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신비를 관찰해야 할 때 가두려 합니다. 그는 패턴을 해독해야 할 때 상징을 번역하려 합니다. 힘은 말이 아니라 리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함을 원하는 자에게 리듬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남자는 말을 해독하려 하지 않고 패턴을 관찰합니다. 행동은 말이 숨기려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선이 계산된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이 대답의 부재가 아니라 명령의 한 형태임을 인식합니다. 패턴을 관찰하는 남자는 연극 뒤의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볼 때 그는 반응하기를 멈춥니다. 연극이 관객을 잃을 때 진정한 힘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변장과 욕망의 역학에는 잔인한 대칭성이 있습니다. 여성성은 수수께끼를 만들고 남성성은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명확함 찾기를 멈추고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게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는 연출에 조종당하는 것을 멈추고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관객이기를 멈추고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배우를 무장해제시키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배우는 관객이 있을 때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침묵이 그녀의 연기를 무장해제시킬 때, 그의 시선이 너무나 평온하여 연극이 의미를 잃을 때 존중이 솟아납니다. 여자는 폭력적인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인정받으려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 진실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자가 보는 이의 욕망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는 관찰하고 관찰함으로써 춤추는 무대 한가운데의 유일한 고정점이 됩니다. 결국 변장은 순진한 남자가 길을 잃는 들판이자 깨어있는 남자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전자는 말한 내용을 이해하려 하고 후자는 느낀 것을 이해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후자는 자신이 뚫을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전자는 연극 안에서 살고 후자는 침묵 속에서 연극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의 게임에서 침묵은 가장 높은 형태의 지배입니다. 통제는 그녀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이해하고 그 밖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현자는 체스를 두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며 세수 앞을 내다봐야 한다. 그는 전쟁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영역을 지배하는 남자만이 판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서둘러 말을 움직이고 마지막 움직임에 반응하며 진짜 게임은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여자는 먼저 움직입니다. 제스처가 아니라 분위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남자는 허영심 때문에 반응합니다. 깨어있는 남자는 전략적으로 관찰합니다. 감정 게임에서 반응하는 자는 언제나 패배합니다. 여자는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자가 본능에 지배당하는지 아니면 본능을 통제로 변환했는지 알기 위해 도발합니다. 모든 테스트, 모든 기분 변화, 모든 갑작스러운 침묵은 체스판 위의 움직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것을 공격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측정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한계를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중심이 자신의 혼란을 담아낼 만큼 견고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터치에 흐트러지는 남자는 자신이 지배하려던 충동에 여전히 지배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남자의 명석함에 대한 자연의 음모로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보이는 것보다 더 문자 그대로입니다. 욕망의 형태를 띤 자연은 완벽한 연극을 만듭니다. 남자가 실제로는 종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에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선택된 것임에도 자신이 선택한다고 확신하게 합니다. 사랑은 남자를 게임 안에 붙들어두기 위한 자연의 변장이며 남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자연이 그에게 행사하는 지배력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제는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게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투가 아니라 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성은 남자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성성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숨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성은 온도를 읽고 눈빛을 조율하며 침묵을 다룹니다. 전략은 반사신경이 됩니다. 그가 혼란스러우면 그녀는 혼란이 됩니다. 그가 질서가 잡히면 그녀는 그를 중심으로 정돈됩니다. 그가 반응하면 그녀가 지배합니다. 그가 관찰하면 그녀는 드러납니다. 여자를 이기려 드는 남자는 자신의 무의식이 만든 거울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반사상을 패배시키려 합니다. 진정한 통제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상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최종 전략은 단순하지만 성숙함, 차가운 존재감, 계산된 침묵, 그리고 끊임없는 패턴 읽기를 요구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명석함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남자는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뚫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모든 감정적 움직임이 중심을 잃게 만들려는 초대장임을 이해하고 우아하게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불편함을 만듭니다. 조작의 사이클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게임이 용해되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친 모습은 여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서사가 없고 오직 진실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수 앞을 내다보는 남자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며 판을 관찰하고 가장 강력한 수는 움직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반응을 기대하는데 받지 못하면 리듬을 잃고 리듬은 곧 통제입니다.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발에 대응하지 않는 남자는 상대방이 구축한 구조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연극은 관객이 필요하고 관객이 침묵하면 무대는 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유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남자는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 휩쓸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욕망에 반항하지 않고 욕망을 다스립니다. 조작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며 단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무력화시킵니다. 이 수준의 지배는 강요가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주변에서 정돈되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는 자의 힘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남자는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하거나 사랑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 속에 삽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전략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존재하는 남자는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해체되지 않고 욕망할 수 있으며 기울지 않고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게임 안에 있지만 게임은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은유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송곳니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위협하기 위해 포효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관찰합니다. 남자는 매력을 헌신으로, 솔직함을 투명함으로, 강렬함을 진실로 착각하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남자는 지도를 원하지만 여자는 지형 자체를 재배치합니다. 남자는 경로를 묻지만 여자는 풍경을 바꿔버립니다. 이 게임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자의 힘은 움직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행동할 수 있다는 의식에 있습니다. 그 의식이 존중을 강요합니다. 사자는 증명하지 않아도 정글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연극을 지배하는 남자는 자기 영역의 사자가 됩니다. 평온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동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제는 감정 게임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야 함을 이해할 때 탄생합니다. 승리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지배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판은 바뀝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이 되며 혼란을 무장해제시키는 시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오래된 본능, 즉 더 이상 연극 안에 있지 않기에 반응하지 않는 남자에 대한 조용한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무대 그 자체이며 그 주변의 세상은 마침내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힘은 여성의 더러운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남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남자는 뭔가 불편한 것을 감지합니다. 이 게임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위계가 아니라 감정적 위계입니다. 여성성은 테스트하고 변장하고 연기하며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성은 그녀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목표는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배는
비밀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해독하려는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모든 제스처에 담긴 이유를 이해하려는 남자는 여전히 자신이 분석하려는 대상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신비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관찰하는 남자, 그가 자유롭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한다. 여성성은 본능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태초부터 여성은 힘이 완력이 아니라 인식임을 배웠습니다. 통제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사하는 이미지에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언제나 실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환상은 진실을 쉽게 이깁니다. 이것이 그 더러운 비밀입니다. 남자가 논리를 위해 싸울 때 여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생물학적 속임수, 종을 지속시키기 위한 자연의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 뒤에는 고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성은 진화의 필터가 됩니다. 도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을 찾습니다. 감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드는 모든 테스트, 모든 변장, 모든 연극은 남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주인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